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분장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의 대학원 졸업기념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대학원 5학기를 마치고 이번 여름에 졸업을 하는데 또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사진 메이크업 준비하고 대학원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제가 다니던 대학원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럼 메이크업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세수를 해야겠죠? 2배 촉촉해져서 돌아온 씨님의 클렌징 워터로 얼굴에 먼지와 유분 잔여물들을 닦아줄 거예요. 성분을 업그레이드했더니 사용감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거품은 좀 줄이고 촉촉함이 올라갔거든요. 다음은 공병에 덜어놓은 연작 프라이머 올려볼 건데요. 여름이니까 가볍게 사용할 만한 제품으로 완두콩만큼 덜어서 얼굴 전체에 흡수시켜줄게요. 다음은 선크림입니다. 수분이랑 프라이밍을 거쳤다면 다음 단계의 크림 대신에 쓰기 좋은 제형의 선크림이고요. 신님의 내색구 아이템입니다. 나 영상에서 하도 내바이누니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친구가 뭐라 해서 이제 좀 하려고요. 내 거 얘기하는 게 제일 어색해요. 약간 자식 자랑하는 푼수 같은 느낌이라서 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분 프라이머 해볼 거예요. 여름에는 코 주변 모공이 번들번들하니까 사전에 좀 차단을 해주려고 합니다. 통통이 브러쉬 사용해서 코 주변에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눈꺼풀처럼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위주로 발라주는 게 프라이머 덕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죠.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요새 이거 자꾸 손이 가는데 아주 매트하고 커버력이 좋아서 습한 여름에 잘 막더라고요. 이 컨실러들로 눈 밑과 코 옆을 제대로 커버해 줄 건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얼굴 안쪽 부분이 자꾸 어두워지고 좀 꺼져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밝게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인상이 되게 좋아 보여요. 다음은 밝지 않은 컬러의 쿠션으로 얼굴의 남은 부분들을 커버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앙은 좀 밝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무난한 톤이 되겠죠? 자, 이제 눈화장에 들어갑니다. 단종된 팔레트지만 계속 얘만한 컬러를 못 찾아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자꾸 손이 가요. 눈 밑에 바르면 검푸른기를 단번에 잡아줘서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빨갛지도 않아서 좋아. 언더 애교살까지 전체적으로 덮어주고 밝은 베이지로 블렌딩 할게요. 다음은 차분한 리스키 팔렛의 브라운으로 쌍꺼풀 라인을 싹 채워서 깊은 느낌을 더해주고 큰 브러쉬로 블렌딩 해볼 건데요. 진짜 요즘 이 아이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뼈가 좀 드러나고 있어. 얼굴 살이 점점 빠지나 봐. 다음은 쉐딩입니다. 리스키 팔렛과 쉐딩 파우더를 섞어서 해볼 건데요. 거의 증명사진이니까 콧대를 진짜 살아있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증명사진 보정할 때 점 빼는 건 진짜 쉬운데 음영 잡는 게 어려우니까 턱 쪽이랑 코 쉐딩을 좀 제대로 해줍니다. 자, 이제 눈썹입니다. 나나 메이크업 하면서 눈썹을 얇게 슬라이스를 했더니 인상이 좀 많이 달라 보이죠? 기르기 전까지는 이 눈썹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 텐데 이게 증명사진에서는 약간 단점이 돼요. 눈썹이 좀 두껍고 선명해야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얇은 눈썹은 또 흐리게 그리는 게 또 매력이라서 이게 상충하는 거지. 얇긴 한데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찾았다. 내 나무 팩토리 속눈썹 고데기. 진짜 이것만 찾게 되는 돈 하나도 안 아까운 꿀템. 나같이 짧은 직모 속눈썹도 통증 없이 뷰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속눈썹은 최대한 높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들었습니다.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채워줄 건데요. 아직 눈꼬리는 빼지 말고 점막 끝까지만 채워줄게요. 자, 이제 인조 속눈썹 붙이는데 요새 이거 잘 씁니다. 코링코 체리콕. 쉐입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는데 노글루 풀 두께 자체가 얇아서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눈 중앙에는 좀 길게 붙이고 앞뒤로는 길이가 좀 줄어들게 붙여볼 거예요. 이 노글루가 참 좋은데 이게 약간 일회용이라서 좀 아쉽긴 해. 끈끈이가 사라지니까. 다음은 우드 스틱으로 제 언더래쉬를 아래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직모 속눈썹이라 정면 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아래 보게 내려줄 겁니다. 오늘은 애교살을 좀 만들어 볼게요. 프로타주 펜슬로 애교살의 가장 두툼한 부분 잡아준 뒤 그림자는 삐아로 깊게 잡아주겠습니다. 사진에서 또 애교살이 또 아주 중요하거든. 자, 이제 언더를 붙여볼 건데요. 아타락시아 요 속눈썹이 되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두 가닥 세트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 노글루는 아니라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얇게 붙일 수가 있어. 중앙부터 바깥쪽까지 이런 모양으로 붙여볼게요. 다음은 눈꼬리입니다. 좀 자연스럽게 그리려고 섀도우를 들고 왔어요. 뾰족하고 단단한 브러쉬 사용해서 눈꼬리를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뭔가 래쉬나 눈꼬리가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선명한 눈을 만들어 주었어요. 언더래쉬 붙인 부분 아래쪽에도 톡톡톡 한 번씩 찍어주면서 언더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립입니다. 좀 똑똑해 보이는 립을 만들고 싶어서 톤을 좀 다운시킬 거예요. 립 펜슬로 립 라인을 선명하게 따주고 차분한 오트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해 메꿔주겠습니다. 사진 찍힌 거 보면서 만약에 빨강이 더 필요하면 더 올리려고요. 자, 메이크업 완성. 자, 이제 사진 찍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저는 학사 가운 아래에 타이 정장을 했습니다. 여러 사진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리본을 매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타이 정장 하는 게 멋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의 개인 취향으로는 학사모를 이렇게 뒤로 넘겨 쓰는 것보다는 이마를 딱 가로지르게 앞으로 정석으로 쓰는 게 멋지더라고. 그리고 졸업 후드도 구매를 했는데요. 몰랐는데 이 후드랑 모자의 색깔이 전공마다 원래 다르대. 공학은 주황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희 학교도 그렇게 입어요. 자, 그럼 졸업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뭐 하세요? 뷰티? 어떻게 하셨어요? 예쁘시니까. 자, 하나, 둘, 다시. 좋아요. 네. 아니 이렇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석사 졸업사진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습니다. 2년 반간의 대학원 생활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끝나면서 이제 이 또 리뷰어로서 대학원 리뷰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저는 향장학과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뷰티 산업에 계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약간 우물안 개구리 같았던 그 뷰티 크리에이터, 약간 뭐 어찌 보면 마케팅 약간 이런 쪽에만 갇혀 살다가 이 뷰티 산업이라는 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저는 그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예체능을 했으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사실 중학교 이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가서 과학이라는 걸 한번 처음으로 찍먹을 해보게 된 거야. 왜냐면 여기서 배우는 게 피부 생리학, 뭐 제형 제조하면서 그런 유기화학 좀 배우고, 그다음에 뭐 미생물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찍먹을 할 수 있어요. 깊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점 보고 타로 카드 이런 거 되게 믿었었거든. 근데 과학을 찍먹한 이후로 귀신 같은 것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는 보다라던가 EBS라던가 과학에 대한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과학을 좋아하게 됐어. 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수학은 정말 싫었는데 생물학 같은 거 너무 좋아했거든. 왜냐면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생각, 과학적인 시각이 좀 눈이 떠졌다. 화장품을 바라볼 때도 색깔이나 발림성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제형이나 성분, 그리고 그 성분이 피부에 어떻게, 왜 작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제 컨텐츠가 그때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또 향장학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수업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인상 깊었던 수업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향학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들었던 조향학 입문특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무향 화장품 좋아하고 좀 머리 아프고 이런 인공향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그 수업을 들은 이후로는 이 향 하나에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화학적인 것부터 해서 향장향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에 들어가는 향도 있고, 그다음에 담배나 이런 데 들어가는 향도 또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런 향들이 어떤 분자랑 어떤 화학 약품이 섞여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특정 꽃 향기를 내려면 어떤 성분들을 섞어야 그 향이 나고, 이런 것들 좀 외워서 시험 보고 그러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이후로 화장품 향이나 향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향수 그 매장 가면은 꼭 한 번씩 냄새를 심오하게 맡아볼 때가 있고, 뭐 빨리 날아가는 향이 있고 잔향이 있고 이러잖아.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스스로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향학 입문특론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피부 생리학,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피부 생리학은 정말 이 뷰티의 기본이죠. 인간 피부가 각투가 6이 각질층, 투명층 이렇게 갖고 배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피부 각질층부터 해서 이제 뭐 멜라닌 색소가 있는 층, 그리고 뭐 근육이 있는, 뭐 어떤 세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찍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의대처럼 막 엄청 깊이 배우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좀 나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1학년 1학기 때 그 제가 러브젤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 삼투압 관련된 젤 리뷰한 거를 과제로 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했던 기억도 나고 또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공학, 소재평가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 제형학, 그리고 소재평가, 소재공학, 기능성 소재공학 이런 것도 이제 수업이 항상 있어서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 실험하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있고 그 색소를 없애는 어떤 비타민 C 같은 게 없애잖아. 그게 이제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그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그거를 막 실험해봐요. 까맸던 색소가 막 없어지고 약간 이런 것도 실제로 실험하면서 볼 수가 있고 파이페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다음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험실에 들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향장학과에 오면 꼭 그런 소재, 공학 이런 걸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에스테틱이나 화장품 트렌드나 브랜딩 같은 거를 공부하는 분야도 있어요. 이제 마케팅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제 마케팅은 항상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롭게 듣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마케팅 이론을 좀 공부했던 수업도 있었고 대부분 저는 과학 수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2년 반간의 저의 석사 생활이 끝났고요. 공부를 더 하라고 이제 주변에서 종종 권유를 하는데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조금 정확하게 있어야 이 다음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이크업과 대학원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향장학과에 K대학교 향장학과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뭐 찍을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찍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